오늘은 일본 금리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경제나 그런 쪽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쪽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본 금리에 대해서 느껴본 점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은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2016년도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어요. 마이너스 금리,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금리니까는 은행에 저축을 하면은 은행에서 저축한 돈에서 이자를 받아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실제로 이자를 가져가진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겠어요? 그냥 집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솔직히 실생활에서 바뀐 점은 없어요. 은행 수수료는 지금도 비싸고 예전에도 비쌌어요. 일본 3대 은행 중에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송금 수수료를 볼게요. 한국에서는 창구에서 송금을 하던 당행 송금 수수료는 무료네요. 일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뱅킹만 무료입니다. 요게 인터넷 뱅킹이고요. 그리고 일본 은행 특성상 송금을 하려면 어느 지점에서 통장을 만들었는지도 알아야 하는데, 같은 은행이어도 창구에서 송금을 할 시에는 같은 지점이면은 3만엔 미만이면은 216엔, 3만엔 이상이면은 432엔, 그리고 다른 지점이면은 324엔, 3만엔 이상은 540엔입니다. ATM에서 현금으로 송금 시에는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다른 지점이어도 같은 지점 수수료랑 같습니다. 그나마 현금 카드로 하면은 무료고요. 다른 지점으로 송금을 하면은 108엔입니다. 요 밑에 거는 법인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게 타행 수수료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지하게 비싸죠. 요거는 간사이 아방은행, 미나토은행, 그리고 SMBC 신탁은행, 그 외에는 요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거의 이쪽에 포함되죠. 3만엔 미만이면은 648엔, 3만엔 이상이면은 864엔. 그나마 ATM이 저렴하네요. 그리고 한국은 인터넷 뱅킹 쓰면은 조건이 있긴 한데 거의 무료잖아요. 보통 일본에서는 216엔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ATM에서 출금 수수료인데요. 은행에서 시간에 뽑으면은 108엔 들어가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출금을 하면은 216엔이 들어가요. 그래도 그나마 조건을 달성을 하면은 편의점 같은 데서도 출금 수수료가 한 달에 몇 회 무료, 이런 게 있긴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가 낮아서 그런지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마이너스 금리 되고 나서도 수수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금리든 아니든 제가 느끼기에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예금 이자는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예전에 적금을 하나 가입을 했는데 이자가 얼마였더라? 0.01%? 1억을 넣는다고 해도 1년에 10만원 받아요. 거기서 뭐 예금이자 세금 떼가고 하면은 뭐가 남겠어요. 그리고 가끔 타행 송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1000엔, 2000엔 송금하는데 송금 수수료 216엔. 눈물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은행으로 송금을 하고 싶은데 사람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수수료를 내고 송금하는 일도 많아요. 그럼 금리가 낮으니까는 대출이자는 저렴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신용대출을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한국 금리는 5% 정도 하죠. 물론 신용도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거진 5%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미쓰이스미토모 은행에서 무담보대출 5.975%네요. 그나마 저렴한 편인데 한도가 300만엔까지고, 쇼핑이라던가 이사자금 어디에 쓴다, 그런 명확한 사용처를 증명을 해야 돼요. 다른 은행 살펴볼게요. 여기도 일본 3대 은행 중에 하나인 미즈은행인데요. 변동금리는 5.875%, 고정금리는 6.650
4%네요. 그리고 한국처럼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신용대출을 받고 그 빌린 만큼 이자하고 원금 같이 변제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을 하려면은 카드론을 신청해야 되는데 딱 말만 들어도 이자 비싸 보이죠. 은행마다 다른데 뭐 최대 한도 500만엔, 1000만엔 그 정도 돼요. 이 한도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데 이 최대 한도를 받기가 쉽겠어요. 그만큼 돈을 벌면은 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최대 금리가 14%, 15% 그 정도 되고 최대 한도를 받아서 금리를 아주 잘 받았다 싶어도 3%, 4% 받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설명을 보니까는 그렇게 써있네요. 개인 상황,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보통 10% 정도의 금리가 형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한국보다 저렴한 대출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주택담보대출. 집을 구매하거나 신축을 하면은 거의 대출을 받죠. 그 집값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진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아주 저렴해요. 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보통 0.5%, 0.6% 그 정도의 금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본 사람들은 집을 구매할 때 35년 기한 정해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수중에 돈이 없어도 매월 변제해 나가는 돈은 월세랑 같으니까는 전액 대출을 받기도 해요. 물론 등기 비용 그리고 중개 수수료라던가 뭐 그런 초기 비용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월세 낼 돈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으니까는 집을 전액 대출 받아서 집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월세는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는데 집을 한번 구매를 하면은, 일본 부동산 폭락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집을 소모품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거의 되판다고 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도쿄나 그런 고층 타워 맨션이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보통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이 일본에서 집 구매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는데 평생 일본에서 살 각오를 하고 구매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따뜻한 집으로 이사 가고 싶네요. 결론은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가지고 대출 받는다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 이자도 꽤 비싸고 은행 수수료도 꽤 비싸다, 이렇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